내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투잡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그럼 집 이제 어떻게 사야 돼요? 어떻게 사야 되냐? 지금 굉장히 좀 당황하는 상황인데 일단 전략을 우리가 하나하나 네. 케이스별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최근까지 트렌드는 똘똘한 한 채였잖아요. 그렇죠.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현금은 있는데 굳이 집을 사야 돼? 구매 욕구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전세로, 월세로 편하게 잘 살 수 있어 하시는 분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안 될 것 같아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이제 사잖아요.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이 똘똘한 한 채를 삽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들어. 부족해.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어. 그럼 내 집을 팔고 돈이 들어오죠? 네. 세금 내고 남는 돈에 대출을 받고 여유돈을 보태서 상급지로 그렇죠. 아파트를 하나 더 삽니다. 한 채만 삽니다. 그 토지거래가구역은 어차피 한 채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주로 사용을 했죠. 왜?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은 양도세가 2026년 5월 9일,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니까 괜찮지만 이게 언제 중과세가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럼요. 취득세도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무섭고요.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2주택까지는 괜찮은데 3주택 되면은 또 8%, 이렇게 4주택은 12%, 규제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일단 아니야. 답이 안 나와. 무조건 한 채만 사야 돼라는 게 네. 지금까지의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이, 조건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자, 무주택인 분들, 현금이 많이 있는 분들은 네.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포기한다. 포기. 네. 아니면 산다. 네. 대출이 안 나오면 구매 능력이 제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20억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면 금액은 내려서 15억으로 가능한 아파트를 찾겠죠. 아, 동네를 바꾸는 거예요? 동네를 아파트를 바꾸거나 바꾸고. 면적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계획을 수정하는 거네요. 전용 84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용 59로 갈 것 같고요. 신축을 가려는 분들은 신축이 이제 10년 이내입니다. 준공 승인 받아서 준 신축 10년에서 20년으로 가든지 아니면 면적을 줄이든지 지역을 아예 성동구로 가려고 했는데 성동구 너무 비싸. 광진구로 간다든지 동대문으로 가든지 그쵸. 성북구로 가든지 전략을 수정합니다. 포기를 하기에는 아니 집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어차피 다주택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심리가 그렇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으면 집주인 또 매물을 내놔요. 그리고 사려는 분들도 기다려봐야지. 그렇죠. 내가 떨어지는 집을 내가 굳이 아무래도 사야 돼? 그렇죠. 우리가 떨어지는 집은 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렇죠. 저도 못 그럴 거 불안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압니다. 학생들도 아는데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냥 노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알면서도 떨어질 때는 못 사는 거고요. 심리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발을 뺍니다. 네. 집주인들은 매물을 오히려 내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이 과연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 기자님께서 대출 규제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요. 네. 나의 전 재산, 소중한 나의 집인데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 빨리 팔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더 집주인이면 지켜볼 안 것 하죠. 같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떨어질 것 같을 때. 우리 2022년 하반기 그쵸. 생각해 보면 네.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예상을 하면 두렵지 않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 5.5%까지만 올릴 거야 라는 걸 알았더라면 안 두려운데 제로금리에서 1년 만에 5.5%까지 올리니까 그 당시 분위기는 미쳤네? 그렇죠. 이게 8%까지 가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공포로 전이가 되면서 집어 던집니다. 네. 이거 더 떨어질 것 같다. 엄청 나왔죠. 지금이 제일 높은 가격이라면 집어 던지고요. 지금이 제일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들어갑니다. 우리 심리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예를 들자면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 근데 앞으로 4년, 5년 동안 입주 물량이 계속 많이 나와. 기준금리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야 집값 떨어진 일만 남았네. 그렇죠. 팔아야 되고 살 사람은 안 사는데 반대잖아요. 지금 반대 상황이에요. 입주 물량 그쵸. 내년부터 반토막. 올 하반기도 상반기보다는 한 20% 정도 20%, 줄어드는데 그쵸. 이미 줄었고. 이미 줄었고 내년부터 줄어들면 이게 언제까지 줄어들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쵸. 말은 4년이라고 하는데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입주 물량 안 나오는데 그 슬러 올라가게 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네. 원주민들이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네. 자금력이 약한 우리 네. 서민들이 쫓겨나가잖아요. 새 아파트,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가 들어서면 비싸잖아요. 원주민들이 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니까 안 돼! 라고 해서 393개 정도 되는 구역을 해제해버립니다. 네. 그 부작용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 압니다. 그렇죠. 경제 시그널을 보는 분 중에 이걸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네. 금리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라고 하면 아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내려가겠지. 그리고 통제도 암시를 했고요.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올리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추경 통해서 유동성도 공급을 하죠. 그렇죠. 서울에 또 수요가 어디로 갑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지 서울 수요가 지방으로 내려가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않죠. 지방의 부자들이 서울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서울에 있는 부자들이 지방에 투자하려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실거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선택지는 기다려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결국에는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지역을 옮기거나 면적을 줄이거나 신축 연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파트 자체를 브랜드에서 살짝 떨어지는 브랜드로 가거나 가격에 맞춰서 저는 충분히 접근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네. 전략이 될 것 예시고.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전략은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팔고 상급지로. 대출 받아서 상급지 가서 1주택이니까 내가 들어가면 살면 되잖아요. 지금 대다수 집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강남 3구, 용산구는 토지 그렇죠. 거래가 구역이니까 뭐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면 되니까 이번 대출도 그렇잖아요. 네가 그렇죠. 거주해 6억까지라고 답을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내 집을 팔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이 그렇게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집이 금액대가 한 15억 정도 되고 대출을 또 6억 이상 받고 있는데 팔고 양도세 내고 갈아타면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막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지가 뭐가 있냐면 어설프게 팔고 내 집보다 상급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급지로 못 갈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선택지를 하냐면 내 집을 거주하고요. 네. 상급지를 내가 여윳돈이 5억 있으면 전세 끼고 하나 더 사는 거죠. 전세 끼고 끼고 살 수도 있고 내 집을 전세 주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그 2주택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이 좀 부담스러운데 규제 아닌 데를 피해가지고 강남 3구, 용산구가 아니면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성동구, 마포구도. 규제 지역이 아니면 1주택에서 2주택 된다고 해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양도세가 지금 당장 중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집을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은 부인이 하면 또 인별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면 전세 월세도 결국에는 엄청 오르겠다. 이 방법을 계속 한다면. 전세는 내년부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른데 이 상황까지 벌어져서 많이 두 번째 전략을 쓰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지금도 생기고 다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더 자극을 받겠죠. 자극 받겠죠. 이게 저는 이번 대책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성동구가 0.99%인데 아마 한 달, 두 달 내에 0.1%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만 해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뚝뚝 떨어질 겁니다. 뚝뚝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6월 거래량이 아직 집계가 안 끝났어요. 6월 거래량은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 추측은 지금 벌써 7월이 되기도 전에 7월 31일까지 집계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벌써 5천 건을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5,000건 넘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올 3월 거래량이 1,200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거래량이 나오는데 7월은 뚝 떨어집니다. 한 5천 건 나올까? 5천 건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7월 거래량은. 그러면 이걸 바라보고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정부는 안정됐다. 야, 거래량도 떨어지고 상승률도 떨어지고 우리 항상 보고서 같은 거 보면 잘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전월 대비 50% 그쵸. 급감. 그러니까 전월이 폭등했는데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50% 급감해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대책에 효과가 있다. 우리의 첫 번째 대책이 성공했다라는 자평을 할 거고요. 그렇죠. 기존효과에 대한 말은 안 하죠. 그렇죠. 항상. 시장의 수요자들은 20억 아파트가 25억으로 올랐는데
여기서 28억, 30억 안 가고 25억으로 멈췄다고 해서 아휴 다행이다. 아 이제 드디어 주택시장이 안정됐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속은 20억으로 그렇죠. 떨어져야. 20억 아래로 떨어져야지 그런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그 이미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번 대책이 제가 좀 아쉽다는 점이 궁극적인 목적은 심리잖아요. 나 불안해. 나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 오늘이 제일 저렴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라는 불안한 마음.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아. 내 친구는 집을 사서 아파트를 사서 분명히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내가 직장도 더 좋고 결혼도 더 잘한 것 같은데 왜 쟤는 지금 나보다 자산이 더 많을까? 부동산이거든요. 네. 근데 노력을 해서 공부해서 예를 들어 전문직이 되거나 뭐 채널에 입사했다. 네가 노력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인정하는데 이거 부동산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올라간 거는 이거는 운빨? 네가 뭘 잘했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데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불안 심리가 잠재울까? 제가 항상 부동산은 중2병 걸린 자녀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애가 나가서 PC방 가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엄마 아빠가 화가 난다고. 너 용돈 줄이고 방문을 잠궈버립니다. 나가지 마! 금지야. 너 6개월 동안 금지야. 라고 하면 애는 어떤 방법을 할까요? 핸드폰 하겠죠. 방에서 핸드폰을 합니다. 노트북 하거나.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뺐었습니다. 그리고 폴드폰을 주니까 공기계를 사가지고 또 볼 거 다 봅니다. 예,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와이파이를 끊으려니까 제가 불편해서 못 끊겠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뺏어버린다? 그럼 잡니다. 그 학교 가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을 방법이 한마디로 구매 욕구가 줄어들지 않는데 구매 능력을 제한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안정, 정부가 말하는 안정은 달성할 수 있겠으나 연구 조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대출 규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6개월이고요. 작년 9월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을 했잖아요. 그쵸. 9월, 그때도, 10월, 그쵸. 11월, 12월, 1월까지 5개월 갔습니다.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어서 5개월이나 갔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고 다른 변수가 생기면 5개월 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책의 최대 유효 기간은 저는 6개월. 6개월.